갑시다. 자, 탈락은요. 첨가는 아까 뭐였어, 얘들아? 첨가는 음은 두 개가 서로 만나갖고, 그치?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운의 개수가 플러스 하나 혹은 몇 개 늘어나는 거였죠? 플러스 두 개가 늘어나는 거였지, 그치? 맞죠? 탈락은 이제 어떻게 된다, 얘들아?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줄어드는. 알겠죠?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요 탈락에 해당하는 현상에는 뭐랑 뭐가 있다, 얘들아? 공식적으로 뭐가 있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뭐다?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다?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 자음 탈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자음 탈락에는 이제 뭐랑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리얼 탈락이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히읗 탈락. 히읗은요, 탈락 말고 그러니까 두 가지 양상이 더 있어요. 총 세 가지 양상입니다, 히읗은.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따로 파트로 빼서 할 거예요. 알겠지? 히읗은. 자, 그 다음에 무슨 탈락도 있다? 방금 했던 두음, 리을이나 니은 탈락도 있는 거죠. 알겠죠? 두음 법칙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미 살펴보고 왔으니까 리얼 탈락이랑 히읗 탈락을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내신 엄매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파트. 자음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어때? 지금은 어디에만 존재하죠? 자음군이라고 하는 게 종성에만 존재하죠. 그치? 근데 얘는 자음군이라고 하는 건 이 물이 군자죠. 그치? 자음에 물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음이 두 개 이상 어때? 병서의 형식으로 겹쳐 있는 거예요. 중세 때로 돌아가 보면 어땠다? 중세 때는 두 가지 시스템이었죠. 이게 이제 병서의 원리라고 해서. 알겠지? 정식 자음 말고도 추가적으로 자음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했어요. 알겠지?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병서가 있고 또 뭐도 있어? 예외적으로 이제 연서자도 있었습니다. 알겠지? 연서자는 위아래로 쓰는 거고 병서는 이렇게 그치 나란히 쓰는 거죠. 알겠지? 연서자는 보통 순음에만 존재했습니다. 알겠죠? 순음, 양순음, 프. 알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히 썼죠. 이런 걸 이제 순음, 순경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순경음. 그래가지고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이렇게. 연서는 이렇고요. 병서는 몇 가지 시스템이 있었죠? 병서는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병서가 있는데 각자 병서, 합용병서 얘네들은 소리값이 각자 따로 존재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된소리 이런 각자 병서 같은 경우에는 알겠어? 지금은 하나의 음가를 지닌 하나의 음운이지만 그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합용병서는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 세 가지 계열이 있었습니다. 비읍 계열이 있고 시옷 계열이 있습니다. 알겠어? 원래 비읍 계열, 시옷 계열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뭐도 있냐면 엄밀히 말하면 비읍, 시옷, 병신 계열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비읍 계열은 이제 이렇게. 자, 특이점은 뭐야? 특이점은 초성으로도 쓰였다. 이 합용병서. 알겠죠? 그리고 이 합용병서가 이제 초성에 쓰이면 뭐라고 했다, 그거를? 어두에 오는 어두
자음군이라고 불렀어. 종성에는 쓰였을까 안 쓰였을까? 중세 시절에? 종성에도 쓰였습니다. 원래 종성은 8종성법이거든. 가느다란 물방울의 시옷. 알겠어? 그리고 이응이 예디응이었다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어지 운민정을 보면 내 이를 어엿비 너겨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듭자에 뭐야?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옷 계열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기호로 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음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 배운 녀석들은요. 맨 뒤에 글자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 음가가 있습니다. 부싸. 알겠어? 빨리 발음하면 부싸. 뒤에가 세게 될 뿐이, 된소리가 될 뿐이지 다 음가가 있어요. 알겠어? 이거는 부싸, 스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조 플러스 쌀. 오케이? 얘가 왜 좁쌀이 됐느냐? 얘가 과거에는 뭐였어? 쌀이었어요. 쌀. 지금은 쌀로 변했지만 과거의 조상님의 발음의 DNA가 아직도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있죠. 조브쌀 이랬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붓쌀, 조붓쌀 이랬단 말이야. 조상님들은.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좁쌀이 된 거죠. 알겠어? 좁이라는 요 비읍의 흔적이 과거에 이게 어두 자음군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 자음군이 현대에서는 어디에만 쓰인다? 그쵸? 현대에는 이게 종성에만 남아있죠. 알겠지? 그래서 자음군이 단순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음으로, 둘 중에 하나를 대표음으로 설정해서 그거 하나로 발음한다는 이야기. 알겠죠? 두 개의 음가가 아니라. 알겠지?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요. 자, 자음군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기역 계열이 있습니다. 기역 시옷. 알겠지? 그 다음에 니은 계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니은, 지읒, 니은, 히읗입니다. 알겠지? 디귿 계열은 없어요. 리을 계열이 되게 많습니다. 리을, 비읍, 리을, 숏, 리을, 티읕, 리을, 히읗. 알겠지? 그 다음에 비읍 계열이 있습니다. 비읍, 숏.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슨 계열이 있냐면 리을 계열이 사실 3개 더 있습니다.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비읍. 오케이? 이거 왕 메가로 안 주니? 아, 그래?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눠 놓은 게 대표음을 얘는 이제 앞에를 대표음으로 설정하죠. 알겠죠? 뒤에 걸 탈락시킨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삭. 오케이? 삭스 이렇게 발음 안 해요. 뭐를 대표음으로? 앞에 기역을 대표음으로 택해서 뭐가 된다? 삭이 되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얘는요. 얘는 뒤를 대표음으로 택하는 거죠. 리을 비읍이 아니라 뭐야? 리을 비읍이 아니라 리을 피읍이죠. 근데 어제는 대표음은 이제 비읍으로 바뀌죠. 알겠죠? 리을 피읍입니다. 자, 그래갖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읊다 할 때 시를 읊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리을을 날리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대표음으로 뭐를 택한다? 뒤를 택하는 거죠. 당연히 뭐를 외워주는 게 효율적이겠다? 요 3개를 외워주는 게 효율적이겠다. 알겠죠? 저 3개를 제외한 모든
겹받침은 다 뭐다? 자음군 단순화는 앞을 대표적으로 택하는 거죠. 알겠지? 자, 근데 뭐가 있다, 얘들아? 예외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이 예외 조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별로 안 빡세요. 예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리을 비읍은요. 얘는 기본적으로 어간 넙. 알겠어? 얘는 원래 널이에요, 널. 정상적으로 발음하면 널이지. 기본형인 널따예요. 알겠지? 근데 얘는 어떤 경우에 뒤에 뭐가 붙은 경우에 넙죽, 넙적, 넙둥. 알겠지? 넙죽하다, 넙적하다, 넙둥글다. 알겠죠? 요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뒤를 택합니다. 알겠죠? 딱 세 개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렇죠. 학교 내신에 많이 나오는 거는 밥다예요. 알겠죠? 얘도 예외적으로 뒤를 택합니다. 학교 내신에 많이 나와요, 밥다는. 왜냐면 자꾸 발음해보면 뭐가 맞는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밝다, 밥다, 밝다, 밥다. 둘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예외가 있다? 리을 기억에 예외가 있습니다. 얘는 어간의 받침, 리을 기억이 뒤듬절 초성 뭐랑 만났을 때? 기억과 만났을 때. 알겠죠? 그때 예외적으로 뭐다? 앞을 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막다예요. 얘를 택하죠. 알겠지? 근데 얘를 활용해. 연결음이 개를 붙여봐. 부사용 전사음이 개를 붙여봐. 그럼 어떻게 돼? 말개로 어떻게 된다? 예외가 됩니다. 근데 아까 어간 리을에 기억이 있었어? 없었어? 기억이 없었죠? 근데 뒤가 왜 된소리가 됩니까? 그거는 발음법 조항에 따로 나와 있어. 알겠어? 아직도 기억나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민준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죠. 알겠어? 지민준하고 이동건이 이건 왜 이렇게 되나요? 질문했죠. 요즘 발음법에 적혀 있어. 알겠죠? 어간 겹받침 리을 기억이 왔을 때 뒤에 있는 기억은 어떻게 된다? 된소리가 된다. 알겠죠? 야, 기억력 개쩔지 않냐, 진짜? 거의 2년 전에 그 내신 대비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죠. 맨날 힘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일대일로 클리닉을 해야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작년 2학기 중간고사 타이밍엔 241명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름 다 기억하고 있죠. 그치? 이제 새로운 1학년들 들어올 텐데, 내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이름을 빨리 외워야 됩니다. 친구들이랑 가까워지려면. 아무튼 요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지, 얘들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어간이에요, 어간. 알겠어? 얘가 어간이 아닌 이런 체언이잖아? 흑, 체언이죠. 그럼 흑과가 아니라 예외가 안 일어납니다. 얘는 뭐야, 발음이? 흑, 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요때는 예외가 아니라고. 알겠죠? 가변어, 어간일 때만입니다. 알겠죠? 자음과 단순화 이걸로 끝. 근데 자음과 단순화에서도 얘들아, 뭘 알아야 돼? 이것도 기본적으로 얘도 두 인접한 의문이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처럼 무슨 현상이다? 그냥 혼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 그렇지? 맞죠? 근데 얘도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마찬가지로 자음군 단순화가 안 일어날 때가 있죠. 언제 안 일어나? 역시 똑같이 뭐야? 그렇지. 여기에 이제 뭐가 이어졌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졌을 때.
알겠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고 어떻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녀석이 남고 뒤에 있는 받침이 어떻게 된다? 연음이 돼버립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달, 기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근데 이게 또 뒤에 실질 형태 소면 어떻게 된다? 음절의 끝,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에 연음이 돼. 알겠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탈락 합시다. 모음 탈락이랑 자음 탈락은 사실 언제 했다, 우리? 형태로 날 때 용언의 활용,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기억나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의 형태가 결정이 될 때 우리 발음 현상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의문론과 형태론도 서로 다른 파트가 아닙니다. 알겠어? 완전히 서로 나눠서 배우잖아. 그렇지? 한글 맞춤법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발음대로 쓸 거냐, 형태소의 원형을 밝힐 거냐거든. 그러니까 표기도 뭐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발음으로 쓸 거냐, 아니면 원래 단어의 형태론적 형태소의 원형대로 쓸 거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모든 조항이.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표음주의적 표기를 할 거냐, 표의주의적 표기를 할 거냐. 알겠죠?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1항부터 57항까지. 알겠어? 이런 포인트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지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모음 탈락. 몇 가지가 있다, 얘들아? 모음 탈락 알아야 되는 거? 그렇죠. 의탈락이랑 뭐가 있죠? 의탈락이랑 아, 어, 동음 탈락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의탈락은 이제 뭐랑 뭐가 있다? 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어간, 의가 날아가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활용했을 때 내가 갈아 끼운 어미 있죠. 어미가 의로 시작하는 어미일 때 뭐야? 어미, 의가 탈락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은 언제 일어난다? 뒤에 플러스 뭐가 붙었을 때? 모음 어미가 붙었을 때. 알겠어? 모음 어미가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쓰다, 모음 어미를 붙이잖아? 다를 날리고. 그럼 어떻게 돼? 의가 탈락합니다. 어간은. 써가 되죠. 써. 크다도 마찬가지죠. 키가 크다? 하면 어떻게 돼? 키가 커 이렇게 되죠. 모음 어미가 붙으면 무조건 날아가. 100% 날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라고 했죠. 탈락은. 알겠죠? 그 다음에 어미 의는 언제 날아간다? 얘는 앞에 어간이 뭐였을 때? 어간의 종성이 리을 뒤에 의가 붙었을 때. 알겠어? 놀으면 어떻게 돼? 놀다. 어간이 리을로 끝났지. 그럼 어떻게 돼? 뒤에 의는 100% 날아갑니다. 어미 의는. 나는 음연을 갖다 붙였거든. 면만 남죠. 놀면 이런 식으로. 알겠지? 살다도 마찬가지. 이것도 100%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규칙화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개 잘 알아두시고요. 동음 탈락은 너희 학년은 기억하지? 너네 학년 그 킬러 문제 기억나? 의문의 변동 첫 시험? 너네 학교 1컷이 96이었잖아. 되게 쉬운 시험이었거든? 근데 100점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중 한 명이 얘예요. 100점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가지고 페이크 쳤죠? 어간, 갓이라고 페이크 쳤어요. 어간, 갓. 다른 설명은 다 맞는데 스리슬쩍 어간, 갓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야? 같다는 뭐야? 가 플러스 앗 플러스 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간은 뭐야? 가예요. 가. 게다가 이렇게 서로 어떻게 된 거야? 소음 탈락. 어간에서 날아갔냐, 어미에서 날아갔느냐, 아시. 둘 중 하나가 날리는데, 그거는 의견이 갈립니다. 알겠어?
또 어쨌든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다 걸려 넘어져서 1컷이 96인 시험이었는데 되게 쉬운 시험이었는데 만점자가 2명밖에 없었죠. 그렇지? 100점자가 2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개념 있죠. 그거에 다 걸려 넘어진다니.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너희들 그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중학교 때 전혀 모르고 올라오죠. 그치? 잘 생각해봐. 내 말이 맞잖아. 1학년 때 시험 뭐 봤어? 의문의 변동 보고. 기말고사 때 문법 요소 했어요. 높임, 시제, 피동사도. 2학기 중간고사 때 한글 맞춤법하고 중세 국어하고 2학기. 형태소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2학년 때 뭐 하죠? 문학? 독서 하잖아. 문법 해 안 해? 안 해.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 구조, 성분 이거 해 안 해? 고등학교 때? 안 해요. 형태소, 단어, 품사 해 안 해? 안 해요. 3학년 1학기 때 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어때? 다 문법 바보가 돼버린다. 근데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화작으로 도망이라도 갈 수 있죠. 아니 3학년 올라가는 친구. 2학년 너희들 있죠. 너희들은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매체 하나 빠졌습니다. 너희들은 못 도망가요. 문법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우 너가 몇 년생? 09년생들은 잘 들으세요. 너희 문법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고교 커리큘럼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2학년 때 문법을 삭제시켜놨습니다. 1학년 때도 빙신 같은 것들만 배웠어요. 야, 중세국어를 하는데 형태소 공부를 안 하고 중세국어를 한다? 그게 말이 되냐? 형태소 분석인데? 중세시절 형태소 분석인데? 니들 세종어주민정 그 형태소 분석한 거예요. 1학년 때 중세국어는 그냥 암기가 돼버렸죠. 내가 진짜 병 느낀 게 뭔 줄 알아, 맨날 1학년들한테? 관형격 조사랑 관형사용 전성어미로 구분을 못해요. 미쳐버리겠다니까요. 알겠어? 그러니까 09년생들 잘 기억하세요. 너희들은요 2학년 때 문법 공부 빡세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수능 변별력은 독서죠. 맞지? 문법 아니야. 화작으로 다 도망가잖아. 문법 하기 싫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너희들 수능은 독서랑 문법입니다. 변별력 포인트가 또 문법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알겠어? 국어는 매체 하나 사라졌잖아. 수능의 킬러 과목은 국어입니다. 왜요? 수학은 쉬워졌어요. 미적이 없어졌어. 그냥 확통이야. 공수 플러스 확통이에요. 오케이? 탐구는 막 이제 물원, 물투 막 이런 거 없어요. 통과 통사를 둘 다 해야 되긴 하지만 1학년 때는 통과 통사를 봅니다. 수능에서. 영어는 계속 절대평가죠. 그렇지? 그리고 영어는 조금 어려워지기 힘들어졌죠. 이번에 한번 호되게 욕먹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니들 수능은 뭐가 이제 대세다? 이 국어학원의 전망이 아주 밝은 이유입니다. 이제 수능 변별력은 뭐야? 국어예요. 맞잖아. 딴 건 다 약화가 됐어요. 국어는 전혀 약화 안 됐어. 야, 매체 빠진다고 국어가 약화됐냐? 매체는 지금도 그냥 읽고 푸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너네 수능은 무조건 국어입니다. 문법의 밸류가 되게 올라가요. 이거는 문법 잘 가르치는 이제 강사도 이제 티오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여기서 뭐 나야 뭐 다 잘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동음 탈락은요. 이렇게 어간이 아로 끝나고 뒤에 어미도 아서,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솔직히 형태소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가서가 얘는 가 플러스 아서가 붙은 거다.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좀 더 어렵죠. 알겠지? 자, 모음 탈락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음 탈락입니다. 자음 탈락. 자음 탈락 중에서 이제 리을 탈락. 리을 탈락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 리을 탈락이 되냐면 어간의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어 해석, 합성어 파생어 해석.
앞 글자의 종성인 리을이 날아가. 알겠어?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각각을. 알겠지? 이거는 되게 잘 기억하더라고. 어간 리을은요, 뒤에 어미 초성, 니은, 비읍, 시옷, 뻑큐. 알겠지? 너, 병신, 뻑큐. 알겠죠? 요거 앞에서 날아가요. 어간 리을.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살, 은이 이렇게 되잖아? 의탈락까지 연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은 알리고, 알겠지? 그 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만났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이제 리을이 날아가서 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자, 합성어 파생어일 때는요? 합성어 파생어의 앞음절의 리을은 뭐 뒤에서 날아간다? 얘는 니은, 디귿, 시옷, 지읒입니다. 알겠지? 누드사진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알겠어? 오케이? 나 그 건축학과 처음 입학했을 때 졸라 충격적인 게 첫 수업으로 이제 크로키가 뭔지 알아요? 졸라 빨리 그리는 거예요. 누드 크로키를 그려요. 웬 모델을 한 명 섭외를 하는데 남자 모델, 여자 모델이 한 명씩 오거든? 옷을 다 벗어요. 졸라 충격받았어요. 벗고서 그걸 막 그려요. 사피 연필로 막 날려서 그리는데 한 30초에서 1분밖에 안 돼요. 여러 포즈를 잡는데 그게 일단 내 대학생활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저거 그래서 잘 외워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TMI입니다. 이 히읗은요 되게 특수 케이스예요. 오케이? 히읗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요. 알겠지? 히읗은요 첫 번째 탈락이 일어나고, 오케이? 축약이 일어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체도 일어나. 알겠죠? 자, 그래서 탈락이 일어나는 건 어떤 케이스냐? 얘는 어간 히읗이, 오케이? 어간 히읗이 뒤에, 그러니까 히읗은 뒤에 뭐가 오면 탈락하냐면 모음이 오면 탈락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좋아. 알겠죠? 그리고 히읗은 초성으로 올 때랑 종성으로 올 때 약간 그 힘이 달라요. 힘이 다르다는 건 이건 내 생각이고 내 피셜인데 아무튼 오케이? 초성으로 올 때랑 종성으로 올 때 그 뭔가 스스로의 정체성이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종성으로 올 때 뒤에 모음을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탈락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나는 죽지 않아 라고 할 때 오케이? 최종 발음은 뭐야? 아나 예요. 이것이 날아갔죠? 근데 자음군 단수화 때문에 날아간 거냐? 아니면 뒤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히읗이 탈락한 거냐? 알겠어? 자음군 단수는 얘가 모음어미잖아, 그치?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죠. 자음군 단수 날려면은 안하여야 돼요.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서 히읗이 탈락된 게 아니라 무슨 탈락이다? 히읗 탈락. 알겠죠? 히읗 탈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히읗의 세 가지 양상 중에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지? 축약은 이따 자음 축약, 축약이 대표적인 게 이제 자음 축약이죠. 왜냐면은 모음 축약은요, 고1에서는 학교별로 그 이중모음화를 모음 축약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수능에서는 반모음 교체로 처리를 하죠. 알겠지? 그래갖고 축약은 이제 요 히읗이 뭐를 만날 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중에 알겠어?
얘가 또 TMI.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얘는 거센 소리가 없잖아.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거센 소리가 되는 게. 알겠죠? 조금 이따 자음 축약할 때 설명할게요. 알겠지? 교체는요, 종성 히읗이 뭐를 만났을 때 뒤에 니은을 만났을 때입니다. 알겠어? 니은을 만났을 때. 여기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종성 히읗이 대표음 디귿을 가진다로 바뀐 다음에 디귿이 니은과 만나서 비음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히읗이 니은을 만나서 니은으로 교체됐다. 니은. 알겠어? 그래갖고 이런 거. 존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존니 이렇게. 알겠죠? 히읗이 종성이 오고 니은을 만나면 존니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모음을 만나면 탈락하고. 그리고 히읗이 이따 자음 축약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얘는 TMI예요. 히읗과 시옷이 만났어요. 알겠죠? 현재 고교 과정에서 가르치는 문법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축약으로 가도록 합시다. 축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탈락 다 끝난 거예요. 알겠지? 첨가도 이렇게 아까 된소리 대기 하면서 첨가 파트 다 끝나버렸죠.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두음 법칙하면서 탈락 파트 다 끝나버렸죠. 알겠어? 자연스럽게 교체도 끝났습니다. 알겠어? 이런 연계 지점들을 바탕으로 봐야지 또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딱 나눠놓고 배웠잖아 우리. 그치? 맞죠? 그러면은 내 생각엔 죽은 공부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 자, 여기서 할까요?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이제 수능이 이제 망했잖아. 내 꿈은 수능이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나도 이제 좀 목표를 약간 수정을 해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축약 갑시다. 축약도 역시 얘들아 음운의 개수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치? 근데 얘는 합쳐지는 게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축약은 이제 얘는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축약은 자음 축약입니다. 모음 축약은 조금 이따가 반모음 교체랑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할게요. 알겠지? 저번에 한번 했어요. 자,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거센 소리 대기. 알겠지? 거센 소리 대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격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소리거든. 유기적으로 합쳐지는 거야. 목청 소리 히읗을 더해주는 거예요. 목청의 힘을. 아까 된 소리 대기는 뭐였어? 두 번 터지거나 터지고 마찰되거나 터지고 마찰되거나. 알겠어? 근데 얘는 목청의 힘을 가지고 있는 히읗음이 자기의 호음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목청의 힘을 더해줌으로써 그래갖고 얘를 이제 유기음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유기음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힘이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더해지는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음 축약은 뭐가 필요하냐면 목청소리 히읗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히읗은 세종대왕님이 이야기하기로 이음과 거의 소리의 구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알겠죠? 그래서 목청소리라고 하죠.
이게 이제 뭐를 만났을 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입니다. 플러스 시옷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앞 음절의 종성일 수도 있지만, 오케이? 뒷 음절의 뭐일 수도 있다? 초성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봐. 이렇게 된 상태면 옥청의 힘을 더해줘서 혹은 얘가 더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거센 소리가 됩니다. 크, 트, 프, 치죠. 알겠죠? 이 거센 소리는 세종대왕님의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렇지? 맞죠? 자, 시옷은요. 얘는 TMI예요. 얘는 만나면 어떻게 돼? 자, 예시, 조, 소. 얘가 만약에 조소잖아? 발음이? 그러면 히읗이 아까 뭐야? 대표음 디귿을 가지고, 오케이? 대표음 디귿으로 교체가 돼서 얘를 교체시켰다 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근데 얘 정식 발음은 이게 아니라 뭐다? 조소예요. 알겠어? 그러면 일단 대표음으로 설명할 수 없어. 하나 날라갔어요. 날라갔으면 탈락 아니면 축약인데, 근데 얘 또 봐봐봐. 히읗이 사실은 시옷에다가 힘을 더해줘서 얘를 된 소리로 바꿨거든. 근데 뭐라고? 거센 소리가 돼야 돼. 축약이려면. 된 소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의 변동 개념으로 얘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요게 올바른 발음이라는 거. 알겠죠?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TMI가 있는데, 아까 니은과 히읗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교체가 된다 그랬죠. 그치? 그래갖고 좋니? 이거는 뭐가 돼? 좋니가 되죠. 그치? 관점은 두 가지야.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비음화를 일으켰다. 교체 두 번. 아니면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히읗이 니은으로 교체가 됐다. 이거는 이제 학교 내신인 경우에는 선생님 의견을 물어봐야죠. 근데 히읗이 초성으로 오잖아? 그러면 자기의 소리값을 지켜냅니다. 문학이라고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문학이 맞습니다. 여기 초성에 왔을 때는 어때요? 좀 더? 자기의 소리값을 아니 소리값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소리값이 없는 개념은 이응일 때만이잖아. 알겠죠? 이런 이제 또 디테일한 차이가 발생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모음 축약 같은 경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모음 축약은요, 이중모음하죠. 그치? 이중모음하는 표준 발음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한글 맞춰보면 준말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음 축약이라고 보통 1학년 때는 다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이거 특히 수능에서는 이제 뭐야? 2 플러스 어가 뭐가 됐죠? 이중모음인 여가 되잖아? 그러면 음운이 하나로 줄었다라고 해서 모음 축약이라고 가르친 거야. 음운의 개수 때문에. 얘는 사실 뭐라고? 반모음 2랑 플러스 어죠.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무슨 개념이다? 수능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수능이 취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럼 어는 그대로 있고 뭐만 바뀌었다? 단모음 2가 뭘로 바뀌었다? 반모음 2로 교체가 됐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능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 모음 축약이 아니라 반모음 교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체잖아. 두 개 여전히. 알겠죠? 의문의 개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알겠죠?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건 알아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줄었을 때, 알겠어? 오케이? 수능에 2번 나왔어요. 어떻게 줄어야 된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앞에가 줄면 C어가 되고요. 오케이? 뒤를 줄이면 S여가 되죠. 둘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표기도, 발음도. 알겠어? 다만 뭐는 안 된다? C, 여는 안 된다. 알겠죠? 앞에도 줄이고 뒤에도 줄이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수능에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할 때 띄어 있죠? 뜨, 이, 얘는 발음은 둘 다 돼요. 띄어 혹은 뜨여. 알겠지? 발음은 둘 다 돼요. 근데 표기는 원래 표기도 둘 다 돼야 되잖아. 그렇지? 얘가 안 됩니다. 표기는. 눈이 번쩍 뜨여. 이렇게 서로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형태소를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인식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만 예외 상황. 나머지 것들은 모이어, 예를 들어서 누이어, 뉘어, 누여 다 되지만, 알겠죠? 띄어는 표기할 때는 뜨여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지? 요게 이제 축약, 알겠죠? 뭐 남았죠? 끝났죠? 첨가에 아까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첨가에 뭐가 있다, 이제? 아까 첨가 파트에서, 아니요, 반모음 2첨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빼먹을 뻔했네요. 반모음 2첨가가 있습니다. 얘는 2첨가된 발음이 허용된다는 개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아니오 하면 어때요? 아니오죠. 그럼 발음 당연히 뭐가 맞아? 아니 오가 맞죠? 오케이? 근데 뭐도 허용이다? 아니 요도 허용이다. 알겠지? 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니 발음할 때 니은 발음하고 이가 쭉 발음이 되죠. 음가가 유지가 되다가 바로 뭐가 때려져? 오가 때려진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요 이어지던 이가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단모음으로서 기능했겠지만 이 소리의 잔상이 어때요? 반모음으로서 얘랑 합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 물론 이 설명은 내 뇌피셜입니다만. 맞아. 맞아. 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원리는 우주의 원리예요. 당연한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알았어? 이럴 때는 이제 뭘로 인정한다? 허용한다. 표준 발음. 알겠어? 또 뭐도 있죠? 이제 피어. 어떻게 되지? 어가 당연히 원래 발음이지만 뭐 또 허용한다? 반모음 2첨가해서 여도 허용한다. 알겠지? 멍청하게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펴는요. 모음 축약 아니면 반모음 교체입니다. 피어가 펴가 되는 건 줄어든 거예요. 알겠지? 피어가 피여가 된 게 반모음 2첨가. 이해됐어? 오케이?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의문의 변동 현상입니다. 첨가 중.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게 의문의 변동의 모든 현상들이 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뭘 해봐야겠지? 응? 점검 테스트. 하러 갑시다.
자, 일로 오세요. 자, 갑시다. 가자.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자, 일단 4개 현상 중에서 뭐가 해당이 되는지 찾아보자.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제일 먼저 던져야 될 게 뭐다?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축약이요? 물론 축약도 들어가죠. 일단 이 공부 지능이 있는 친구들은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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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 아니, 모음이 있으면 일단 첨가예요. 모음 뭐라고? 유성음이라고 했잖아. 자음에도 뭐가 있죠? 유성음이 있죠? 노란 양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성어, 파생어이기만 하면 첨가에 일단 다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알겠지? 자음 플러스 자음에는 뭐가 있죠? 당연히 교체. 그 다음에 또 뭐? 축약. 오케이? 탈락은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그렇지? 탈락. 오케이? 자,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 뭐 있어? 탈락. 그렇죠. 또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축약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교체. 자, 밑에는 모음 자음은 일단 첨가 무조건 있고 교체 있어 없어? 준이 형, 교체 있어 없어? 교체 있습니다. 이 모음이 역행동화가 있죠. 요즘 발음인 것도 있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일단 그 표준 발음이 이제 쟁이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랑 이제 이가 만났다. 아니 자음이랑 이가 만났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 다음에 탈락이 있어 없어? 탈락 없어요? 탈락 있어 없어? 모음이면 뭐가 탈락해야 돼? 앞에가 모음이고 뒤에가 자음이면 이 모음이 탈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으 탈락이나 도음 탈락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지? 근데 앞에가 모음일 때 어간 으잖아? 그럼 탈락해 안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 자음이 탈락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음 뒤에서 자음이 탈락하는 거 있어 없어? 없네요. 그치? 없네. 그치? 좋아요.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뭐가 있지? 당연히 첨가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교체 뭐가 있죠? 그렇죠. 혹은 뭐라고 볼 수도 있다? 축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학교 관점에 따르겠죠. 수능이라면 반모음 교체고, 알겠지?
다음에 학교에서 모음 축약이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모음 축약이 될 수 있죠. 알겠지? 탈락은요? 그렇죠. 탈락도 있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각각의 현상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자음 플러스 자음 첨가는 뭐가 있지, 얘들아?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첨가되는 건 아까 이야기한 사이소리 시옷에 의해서 뒤에가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알겠지? 그래서 뒷 음절이 뭐가 되는 경우?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알겠죠? 밤길, 길가 이런 것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체는 뭐가 있죠? 이음아. 그럼 끝규는 그냥 자기 혼자 일어나는 거 빼야지. 비음아, 유음아. 알겠지? 잠깐만. 그렇죠. 경음아. 알겠지? 그 다음에 자음은 뭐가 있죠? 자음 축약. 알겠지? 자음 축약. 그 다음에 히읗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현상도 교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지? 히읗이 니은을 만났을 때. 알겠죠? 교체되는 현상. 그 다음에 탈락에는 뭐가 있죠, 얘들아? 그렇죠. 히읗은 이제, 잠깐만. 여기도 탈락이 있네, 그러면. 아닌데? 아, 여기에 있구나. 일단, 히읗 탈락이 여기에 속하지. 그 다음에 탈락에서 이제, 리을 탈락. 합성어, 파생어에서의 리을 탈락도 마찬가지고, 어간 리을 탈락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리을 탈락.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까 무슨 탈락도 있죠? 두음 법칙에서의 탈락도 있죠. 이 모음을 만나는 이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음 법칙에 관련된 교체는요? 두음 법칙에 관련된 교체는 단모음을 만났을 때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리을이 니은으로 되는 두음 법칙은 여기에 속하게 돼요. 알겠지? 라, 레, 로, 레, 루, 르, 나, 네, 노, 네 이렇게 되니까요. 알겠지? 자, 리을 탈락 말고 없습니까 또? 어간 리을 탈락은 모음이고, 그치? 여기에는 이제 어간 리을 탈락도 들어가야 돼요. 그치? 어간 리을 탈락. 어간 리을 탈락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음 분단 순환은요, 그것도 그냥 독립현상으로 놓읍시다. 알겠죠? 자음과 자음이 만난다라기보다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첨가에는 뭐가 있지, 얘들아? 니은 첨가가 있죠? 초성이 뒤에 초성이 비어 있는 거니까.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음 모음 만나는 교체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거? 그렇죠. 두 개의 음화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는데 일단 패스합시다. 알겠지? 이모음 역행동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패스하고 그러면은 자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 경음화, 두음법칙, 이모음 역행동화 다 나왔죠 교체는. 그렇지? 맞죠? 그 다음에 히읗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교체는 다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첨가는요. 혼날같이 알겠어? 앞에 초성에 니은이 첨가되는 알겠죠? 니은 첨가가 있죠. 학교 버전도 알겠지? 혼날 이렇게 사실은 시옷 첨가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콧대같이 알겠죠? 콧대의 케이스 그런 것도
사이솔 시오 첨가.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니까 넣어주는 게 좋겠네. 알겠지? 그때.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모음은 이제 니은 첨가뿐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교체냐 축약이냐는 이제 학교 관점에 따라서. 알겠죠? 모음 축약일 수도 있고 모음 2로 교체되는 걸 수도 있고. 알겠지? 이건 관점에 따라서. 수능에서 일단 교체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탈락은 뭐가 있죠? 탈락. 그렇지. 동음 탈락.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잠깐만. 어간 리을이 뒤에서 탈락하죠. 잠깐만. 어간 리을은 뒤에 면 모음에서 탈락하고. 그렇죠. 반모음 2첨가 넣어야죠. 그러네. 그 다음에 어간 리을은 잠깐만. 노병신 뻑큐 앞에서 탈락하죠. 그 다음에 어간 리을 뒤에 있는 는 의가 탈락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간 리을은 어디에서 탈락해? 뻑큐 앞에서 탈락하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미 의가 탈락하는 경우도 써줘야겠네요. 어미 의 탈락. 알겠지? 요거는 여기에서 가는 거. 알겠지? 자음 축약, 히읗 탈락, 히읗이 니은으로 교체. 다 들어갔죠? 그렇지? 빠진 거 없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스스로 써볼 수 있다? 그러면은 너무대 변동이 마스터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인정?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찍 끝났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형태론, 통사론, 어물론 다 끝났고요. 그렇지? 중세국어는 이제 현대어 해석과의 이제 형태소 분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형태론을 제대로 마스터하는 게 중세국어 파해법입니다. 물론 내신 중세국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알겠지? 하지만 수능 중세국어는 이제 그게 이제 실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부터 토한시 아니면 1, 4시로 오셔야 돼요, 수능반은.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원래대로 오면